합니다. 초4 과정이고 화이트합 할 거고요. 두꺼운 거야 뭐예요?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자, 이제 아무튼 뭐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 뭐 이런 단어는 있고, 지층과 화석, 식물의 한 살이 이런 단어는 있어요. 물체 무게 재는 거, 혼합물의 분리 뭐 이런 거 단어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 여기 좀 할게요. 과학적인 관찰 방법.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을 관찰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 변화가 일어난 후의 모습을 모두 관찰한다. 그 물을 예를 들어 탄산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관찰하기.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3분의 2 정도 넣고요. 원래 탄산수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식용 소다를 넣으면 이 소다가 되게 따갑게. 그게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넣어서 이제 좀 저어주면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식용 소다 넣고요. 그 다음에 구연산을 넣어주면 그게 둘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구연사가 뭐예요? 구연산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약품 같은 건데, 화합물은 알아요. 뭐 비타민 C 같은 겁니다. 구연산은.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요 제가.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나는 저희 아빠 진짜 무적이에요. 저희 아빠 감기 빼고는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려봤고 독감도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진짜? 네. 저는 코로나 4번, 그 다음에 독감 1번. 언니는 독감 1번, 코로나 2번, 엄마는 코로나 1번, 독감은 0. 식용 공간 먼저 보니 까끌까끌하다. 식용 소다가 유리컵에 가득 살아가는 중. 거품이 발생하는 식용. 구연산, 시트르산. 아무튼 이제 소다랑 섞어 물을 부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탄산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구연산은. 자, 그래서 관찰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알맞은 측정 도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눈금 실린더라고 하는 걸로 부피 측정하는 겁니다.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 평평한 곳에 놓고, 잘 보면은 약간 이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간 부분을 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부분 재는 겁니다. 근데 가루의 무게 측정할 때는 전자저울 같은 걸로 재는 거고, 평평한 곳에 놓고 0점을 맞춘 후 약포지라고 해서 먼저 이제 종이 같은 거 깔고 0점을 누르면 0으로 돼요. 0. 약포지 무게가 포함이 안 돼요. 엄마 전자저울 무슨 크림 만들 때 사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저 옆에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무게 측정할 수 있고요. 갔다 오세요. 연필 여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시험 보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대비를 좀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더 잘 보게 하려고.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약숟가락이 뭐예요? 약숟가락? 네. 약숟가락 이렇게 있어요. 약숟가락이랑 약숟가락. 엄마한테 사달라야지. 약숟가락. 와, 신기해. 가루 같은 거 이제 잴 때. 그럼 더러워요. 그 위에 뭐가 있네. 자, 아무튼 그 약숟가락이고. 시절에 봤을 때. 그다음 아무튼 과학적인 예상 방법, 과학적으로 예상하기 위해서 이미 측정한 값에서 규칙을 찾아내고요.
뭐 그런 걸 해야 되고. 과학적인 분류 방법, 이게 핀치라고 해서 네. 이게 참새 같은 겁니다. 참새 같은 건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데 가서 이 핀칫의 부리를 봐요. 이 부리를. 우리가 되게 귀여운데. 부리가 달라요. 부리 모양이. 그래서 먹이를 땅에서 먹는가, 먹는 애들. 분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먹이를 먹고 있는 것, 네. 먹고 있는 먹이의 종류, 털의 색깔, 부리의 모의 양 등. 뭐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돼지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원래 다윈이라는 사람이 네. 핀치의 부리 모양을 보는데 네. 뭔가 딱딱한 뭐 씨앗 같은 거를 먹이로 삼는 애들은 여기 봐봐요. 부리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이렇게. 되게 목줄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뭐 선인장을 먹이로 하는 애들은 조금 길고 가시 같은 데 안 잘리려고.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리가 가늘고 긴 애들은 네. 좀 벌레를 나무 틈에서 이제 뭐 잡아먹는다던가, 그렇군요. 아니면 이제 나라는 부리가 두꺼운데 그런 애들은 좀 딱딱한 껍질이 두꺼운 씨앗 같은 거를 이제 먹이로 삼는다던가, 뭐 그런 것을 이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리 모양을 보고. 자, 과학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뭐 이렇게 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저 방금 소리 잘했죠? 갑자기. 잘했죠? 그래, 알았어요.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 예상하기. 식용 구연산의 양을 달리했을 때 발생하는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측정했는데 1g을 넣었더니 네. 이게 칙 하고 이제 막 거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1g 넣었을 때는 7cm 높이였고 2g 넣으면 8cm 높이야. 한 3g 넣으면 더 양이 많아졌으니까 3cm 더, 그러니까 원래는 6cm였을 것 같은데 1cm씩 이렇게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예상을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음 장이에요? 네네, 만약에 4g을 넣으면 10cm 높이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구연 자, 까마귀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과학인가 막 까마귀는요 탄산에 막 샤워하면 되게 털이 깨끗해진다는 건데. 아 진짜? 그러진 않을 걸. 이런 것도 과학의 원리인가? 아니죠. 그건 근거가 없잖아요. 막 네, 비과학이죠, 비과학. 까마귀도 무슨 탄산에 샤워하면 깃털이 깔끔해지고 되게 그렇다는데. 깔끔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게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진 않지. 하얀색으로. 아니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한 게 아니라 깃털이 되게 깔끔해진대요. 물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요.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나 모르겠어요. 자, 탐구하기 문제를 좀 스스로 읽고 풀어봅니다. 지금요? 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읽고 풀어보세요. 책 읽을게요. 네. 이번엔 10cm 아닐까요? 맞나? 자, 맞으면 좋겠다. 아니네. 자, 일단 1번 볼게. 100ml 식용소다 4g의 식용 구연산 양을 각각 다르게 해서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봤는데 1g 넣었더니 7cm였고 2g 넣었더니 8cm였고요. 3g 넣었더니 9cm니까 1g씩 늘어날 때마다 탄산수 거품 높이가 1cm씩 높아진 거 맞지? 네. 근데 구연산의 양은 1g씩 늘려도 탄산수 거품에 최고 높이 영향을 준 건 없다는 틀렸지? 네. 그러면 맞네요. 1번만 동그라미 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거 잘 푼다니까요. 네. 2번 다음은 물 100ml에 식용소다 5g에 식용 구연산의 양을 다르게 하여 발생한 탄산수 거품의 최고 높이를 나타낸 결과인데 만약에 3.5g을 넣으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잖아. 3.5g. 네. 그럼 얼마일 것 같아요? 최고 높이가? 10. 10은 5g 넣었을 텐데 아. 3.5는 요 사이잖아. 요 사이. 아 그럼 맞는 건가? 10을 썼는데. 10 틀렸죠. 10 한 거 틀렸고 3이면은 8이고 4면 9잖아. 네. 3.5면 얼마일 것 같아요? 3.5면. 그 사이 값인데 8.5cm겠지. 8.5cm. 그렇군요. 그쵸? 이해하시죠? 네. 어. 10.5cm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10.5cm가 되려면 5.5g 넣으면 그렇겠지. 5.5g 넣으면. 맞아요? 네. 네. 8.5cm 답 고쳐놔 주시고요. 네. 이거는 같이 푸는 건가요? 아니, 일단 스스로 먼저 풀어봅니다. 1번부터 감각기관. 6번까지. 감각기관이 뭐예요? 감각기관. 네. 뭐 이렇게 뭘 봐야 돼. 그럼 눈으로 보는 눈이 감각기관이고. 뭐 이렇게 촉감을 느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게 손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촉점 뭐 이런 게 감각기관이고. 들어야 돼. 그럼 귀가 감각기관이고.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입이 감각기관. 혀가 감각기관이죠. 그래서 아무튼 감각기관만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우면 관찰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지? 잘 안 보여. 너무 작아. 그러면 뭐 돋보기를 본다든가, 길이를 재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자를 잰다든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있어. 왜? 변화하는 중에 관찰하지 않는다. 틀렸지? 네. 읽어보고 X 해야지. 이거 두 개가 O라고 해서 위에 개 X인 건 아니죠. 좀 맨날 그랬는데. 아, 그러면 안 돼. 저 그리고요 막 선 이을 때요 막 이을 때막 이제 두 개, 세 개를 이으라 하면 딱 두 개 하고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끼리 이렇게 바로 이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읽어보는 거예요. 2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세요. 2번부터 6번까지. 탄산수를 만들 때 물 부피를 측정하기 적당한 도구를 쓰시오. 약숟가락이라요? 아닌데. 용금식. 보세요. 탄산수는 액체야, 액체. 네. 그런 거 만들 때 물의 부피, 물도 액체죠. 네. 그러니까 이 부피는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정도 말하는 건데, 액체를 저기 봐봐요. 여기에다가 넣어서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으면 그게 부피야. 그러니까 이번에 답 뭐예요? 이번에 다. 네. 지금. 디귿 아니지. 디귿. 약숟가락은 가루 같은 거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실어 옮길 때 쓰는 거고, 물의 부피를 측정하려면 리을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야지. 여기다 액체 집어넣어 가지고 요 높이 보면은 눈금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예상 방법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뭐 썼어요 혹시? 저희 준수요. 준수? 자, 측정하지 않은 값은 예상할 수 없다. 근데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예상했어요 이거. 아까 예상했어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3.5g이면 8.5cm일 것이다. 예상했지? 예상했잖아. 예상할 수 있어. 준수 말고. 용에 쓸렸어요. 이런. 피난다. 아이, 깊숙이 들어가네. 자, 이제 약 발라줄게. 약안 발라도 돼요. 측정한 값이 적을수록 더 정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아니야. 많이 측정을 해봐야지 규칙성을 찾기가 쉽고요. 이미 관찰하거나 측정한 값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예나 말이 맞아요. 예나 말. 예나 써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렇게 했어요. 예측했어요. 우리 이미 관찰한 사실로부터 예측했습니다. 자, 4번에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뭘 세워야 되냐면 기준을 세워야 돼. 분류 기준. 분류 기준. 그러니까 분류 기준을 세워야지 이 기준에 맞는 애, 기준에 안 맞는 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찰 결과에 무엇을 관련지어 추리하면 더 과학적인 추리를 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이런 거 적용해야 됩니다. 예. 디귿인 줄 알았어요. 디귿도 됩니다. 예. 기억 디귿 두 가지 고르라고 돼 있어. 두 가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는 아니야. 틀렸어요. 두 가지 안 썼어요. 디귿만 썼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탐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두 가지 고르시오. 뭐 골랐어요? 저요? 아, 두 가지요? 어. 다섯 가지. 5번만 그렸는데. 5번만 썼는데. 5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틀려. 틀렸어요. 예. 그 설명해야지. 그 자기 신과 다른 사람한테도 설명해야지. 응? 글로만 써서 설명한다. 아니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이게 맞고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맞죠? 어려운 단어만 사용하면서 설명한다. 아니지. 2번, 3번. 됐어요? 근거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야지. 당연히 뭐 어려운 것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자, 단원 평가도 읽어보고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세요. 뭐 받잡고 발라줘요. 괜찮아요. 저 이런 게 한 번 많아요. 1번 사이다 건포도 넣으면은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관찰한 사람의 이름을 쓰지. 뭐 누구 썼어요? 저요? 민규요. 민규. 건포도를 넣은 후 변화만 관찰한다. 잘못 봤다. 그럼 누구요? 잠깐만요. 수지요. 수지지 수지. 그러니까 넣기 전 맞은 건가? 틀린 건가? 수지 하세요. 그러니까 넣은 후 그럼 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건포도가 일단 가라앉아. 네. 근데 건포도에 사이다 이 기포가 막 달라붙어요. 네. 이게 가벼워져가지고 뜹니다. 뜬 다음에 기포가 터져 여기서. 네. 그럼 또 가라앉아. 재밌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건포도가. 그렇군요. 희한하게. 나중에 해봐야지. 그러니까 전, 중, 후 다 관찰하는 거야. 응? 제 사촌 동생이 먹다 남은 건포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실험해봐야겠어요. 집에도 마침 사이다가 있고. 자, 탄산수 만들기 위해 식용소다 4g을 정확하게 4g을 재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타임이요. 제가 저번에요. 뭐였지? 제가 헬륨 풍선에요. 돌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왜 뜨지 않고 밑으로 내려갈까요? 돌이 더 무거우니까. 자, 정확하게 4g 재는 방법 누가 맞을까요? 몇 번이 맞을까요? 잠깐만. 저는 OXX로 했습니다. OXX? 네. 얘가 맞는 거고. 이거는 식용소다는 이 고체이긴 하고요. 네. 이 질량을 재야 돼. 질량, 무게를. 응? 무게를 잴 때 부피 측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게 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약숟가락으로 짐작으로 뜨는 거는 정확하게 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재야죠. 전자저울로 재야지. 저울로 4g을.
자, 그래서 전자저울에 0. 요거는 이제 요거 0점 단추라고 할게요. 0점 단추. 아 0점 단추. 네, 그걸 눌러서 0점을 맞추고 한 개에 15g씩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5개 75g이니까 네. 6개면 몇 g이 되겠어요? 6개면 한 개에 15g씩이야. 한 개 15g이거든요. 네. 6개면 몇 g이겠어요? 6개면 6개면 80? 여기다 15g을 더해줘야지. 아 10. 뭐야? 얼마야 그러면은? 85g? 75 더하기 15 해야 되잖아요. 90g 아니야? 90g? 그쵸? 예, 90. 자, 앉아요, 앉아. 자, 그 다음에 한 번 분류한 것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면 좋은 점, 옳은 거 2가지. 분류 기준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 분류 대상 각각의 성질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거는 되지. 왜냐면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류 대상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알 수 없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분류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뭐 맞네. 같은 분류 기준이라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 다양한 결과를 알 수 있다.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류 기준을 세우면 안 돼. 맞았어요, 선생님. 하나는 찍었어요. 잘 읽으세요. 이건 맞았다. 일단 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몰라가지고는 그냥 대충 한 건데. 자, 핀치의 부리 모양에 대한 이런 까닭을 추리합니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왜 부리가 저는 모양이 몇 점? 다를까요? 저는 4번을 썼습니다. 아,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제 물론 얘는 네. 단단한 실을 쉽게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거 맞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아니지, 1번이지 1번. 아, 일본이.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딱딱한 거를 먹으니까 두꺼운 거고 틀렸어. 얘는 뭐 벌레를 잡아먹는다던가 이러면은 이렇게 얇아도 되고요. 네. 요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이가 다르면 부리 모양이 달라집니다. 1번. 과학자처럼 탐구하는 각각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변화를 확인한다. 그런 거는 관찰이요, 관찰. 관찰을 하는 거, 관찰.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선생님. 기준을 정한다. 이거 2개씩 쓰는 거 아니었어요? 꼭 2개 아니에요. 저 추리랑 관찰 썼는데. 아니, 추리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미 틀린 거.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분류입니다. 분류. 네, 분류.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건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 맞았어요. 뭐 어떻게 이거 봐요? 3개만 빼면 다 맞았어요. 추리랑 측정이랑 예상만 빼면. 그러면 안 되지. 답만 써야 돼, 답만. 답 아닌 거 쓰면 안 되지. 관찰, 분류, 의사소통 쓰세요. 57분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책은 요 책만 들고 오면 돼. 요 책만 들고 와요? 다른 책은 집에 놔두시고. 왜요?